네, 안녕하세요. 김종인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을 받으실 일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처음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통화에서 바로 조사 일정을 잡지 마세요. 수사관이 전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찰서 출석 일정을 잡기 위함인데요. 오늘 저녁에 어떠세요? 내일 와서 잠깐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바로 출석 일정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로 바로 출석 일정을 잡지 마시고 일단 일정을 조율해 보시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신 뒤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출석하셔서 진술을 하시게 되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시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실 수도 있고, 이것을 나중에 번복을 하시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는 어떤 말을 해도 잘 믿지 않거나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전화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아시면 이해를 하시기가 쉬우신데요. 사건이 발생하고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 한 일주일 내외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을 배정받은 담당 수사관은 고소장의 내용과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본 뒤에 고소인에게 연락을 해서 고소 보충 조사를 해서 사건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사건을 파악한 뒤에 보완해야 될 증거나 참고인 진술 등을 듣고 사건을 다 정리를 하고 난 뒤에 피고소인에게 조사할 준비를 마치고 그때서야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통화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과 우리가 가진 정보나 준비의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고, 이때 준비 없이 바로 출석을 하셨다가 수사관이 준비한 날카로운 질문에 추궁을 당하시게 되면 당황하셔서 괜히 거짓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회피하시려다가 잘못된 대답을 하시는 경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화를 끊으신 뒤에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장 먼저 고소장을 꼭 받아보셔야 되는 이유는 먼저 상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방어 전략을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는 상대가 나를 어떤 혐의로 고소했는지, 그리고 어떤 주장을 통해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또 어떤 증거들을 제출했는지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화를 끊으신 뒤에는 가장 먼저 꼭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고소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라고만 쳐보셔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는 않지만 제가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을 받아보신 뒤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시는 시점은 사건 발생 이후로부터 적어도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일 것이기 때문에 사건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 중간중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들은 남아있는 증거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 CCTV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충을 하시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이 정리가 되어야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정확히 되고,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을 해보시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답변을 준비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떳떳하니까 일단 가서 조사를 받겠다 라는 마음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술을 하셨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시고 후회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하신 진술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이후 재판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반박과 방어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잘 짜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신 내용은 적어 가셔서 조사 때 보면서 진술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방어 시나리오도 짜신 이후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게 되면 범죄 구성 요건 사실에서 놓친 부분이나 수사관이 중점적으로 파고들 만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실 때에도 변호사와 동석을 하시게 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잘못된 대답을 하셨을 경우 정정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처음에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시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진술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수사관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혹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제재를 하거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뒤에 조서 열람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한 뉘앙스와 다르게 적혀 있어서 불리하게 해석이 될 수 있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수정을 요청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응을 잘못하시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경찰서에서 전화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억울한 일 없이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